첫 번째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농막은 창고의 개념이라고 했으며, 다음으로 체류형 쉼터에는 주거의 개념이 체류형 쉼터의 크기에 대해서도 문의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유드렸던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총선용이네, 뭐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구만, 이게 뭐야 등등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 기존 농막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또 그럼 언제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농막을 철거하고 주택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본 상태인데, 갑자기 체류형 쉼터라고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이거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이 쉼터 개념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혹시 저희처럼 농막을 놓으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주말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 가시면 주말 농장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상세 보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주말 농장에서 꼭 필요한 조명 및 전기용품, 농사용품, 생활용품, 작업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꼭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왜 체류형 쉼터가 검토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은 창고의 개념이라고 했으며 야간 취침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작년에 있었던 농막러들의 반발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농막에 야간 취침 불가 지침을 내리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했다가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민심을 달랬는데, 창고의 개념인데 왜 취침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내가 창고에서 자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럼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자는데 이 또한 다 처벌하고 다니시지, 참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자, 다시 농막과 체류형 쉼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체류형 쉼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형태로 시설을 놓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 볼 때 농막은 창고의 개념으로 사실상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취침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단순히 농작업 중 잠시 쉴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체류형 쉼터의 경우는 법적으로 거주의 개념이 포함되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허용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역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거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역시 문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체류형 쉼터에는 주거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정화조의 경우는 현재 국토부와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기로는 국토부의 경우 이 체류형 쉼터가 가설 건축물로 될 경우 거주, 주거의 개념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그 이유는 주거는 기본적으로 주택에서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가설 건축물에서 주거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법안이 마련될 때는 각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이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이렇게 부처 간의 조율이 진행된 후 체류형 쉼터가 가설 건축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개념의 주거시설로서 만들 것이냐 등등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데크 및 판석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데크, 자갈, 판석 이런 것들도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크기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농막의 경우는 20제곱미터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주를 하기에는 20제곱미터는 너무나도 비좁은 시설인데요. 담당자가 역시나 확답을 주지는 않았으나 주거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농막 크기보다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답변을 주기는 했습니다. 체류형 쉼터에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은 기존의 농막보다 현실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으리라 보고요. 거주의 개념이니만큼 기존보다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작년에 농막 양성화법이 발의됐던 거 아시죠? 이때 나왔던 개념이 30제곱미터이었습니다. 기존보다 10제곱미터가 넓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추정입니다만 30제곱미터 정도만 된다면 그래도 주말 농장에서 농사일하고 잠시 거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제곱미터의 화장실 만들고 하면 정말 비좁습니다. 30제곱미터면 일반적인 원룸 그리고 호텔 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요. 담당자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안을 변경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우선 총선이 지나고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국회 구성이 6월달 정도에 진행이 되고 이 체류형 쉼터 법안의 발의가 6, 7, 8월 안에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법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위 법령으로 체류형 쉼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농막과 관련된 사항은 작년에 정부에서 한번 혼쭐이 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확정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거용, 총선용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지는 않고 상당히 여러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물론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는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아직 검토 중인 방안을 이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검토가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쭉 보셨다면 저희도 농막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특히 단속도 당해보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 체류형 쉼터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솔직히 정부의 의지만으로 모든 게 실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치 현황을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데만 몰두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니 저희 채널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지난 정부의 보도 내용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정부가 왜 이 체류형 쉼터를 검토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최근 5도 2촌 등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지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쉼터 같은 경우에 농막도 아니고 농촌주택도 아닌 제3의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농막처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설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 체류형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도입한 취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더니요. 응답자의 한 80%가 농촌 체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한 40% 정도는 바로 귀농 귀촌하기에는 주택 임대 및 신축 비용이 부담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농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농막은 기본적으로 창고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거주형 시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농막과 다른 개념의 농촌에서 특히 이제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주택,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이제 모아져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수렴을 한 후에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올 상반기 중에는 그러한 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도 어떻게 보면 이게 펜션 같은 게 많이 들어선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숙박시설처럼 될 수도 있는데 농지 주변으로 난개발 문제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촌 경관을 어떻게 계속 그 관리를 해나가실 그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이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난개발로 이어질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은 틀리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농업인이 그 농지를 이제 소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1헥타 미만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도 주말 농장식으로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0.1헥타를 자기가 소유를 해가지고 한다. 0.1헥타만 해도 300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말에 작업을 하고 좀 체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기존의 농막은 그 요구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농막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보다는 농막보다는 조금 큰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의 사례들이라든지 해서 농막보다는 조금 큰 정도로 주거 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이 부분은 기존의 농막과 같이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촌의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 부분이 뭐 펜션으로 변질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